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 옥중서신. 이게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라. 지금 어떻게 영향을 지금 오고 저는 있습니까? 그 안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보는 네. 게 그 첫 번째는 유영하 변호사가 원래 전당대회 때도 황교안 대표가 뭐 책상이랑 뭐 그 의자를 안 넣어줬다고 해가지고 한번 의견을 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보다 미풍이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됐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필적을 보니까 진풍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필적 글씨 감정을 잘 아니지만. 쓰네. 그런데 그게 멋있어. 이번엔 진짜 편지가 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의 그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는 중도에 미친 영향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사칭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사실 마패가 사라진 거거든요. 원래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이야기하려 그러면은 아니 마국간에 가서 마패를 들고 말을 달라 그래야 되는 건데 마패가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도는 좀 차단됐다. 지금 선배도 대통령한테 뭐 인증서 받아온 거 있어요? 누구 저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근데 거기는 그 옥새 들고 나르시아 마페 이런 조선시대 걸 좋아하네. 그러니까 그런데 선배도 뭐 가가지고 지금 만약에 가장 저는 봤을 때 시도상으로는 예. 깔끔한데 예. 만약에 내가 친문 지지자예요. 그럼 예. 가가지고 근데 정봉주 씨 우리가 뭘 믿고 당신한테 표를 줘야 돼? 그러면 2010 나의 살아온 예. 행적을 보세요. 이런 거 말고 아니 뭐 그 있어요? 2011년 12월 29일 대통령 단독 사면 복권. 그게 인증서죠. 뭐가 더 필요해요? 자의적 해소이지 그거는. 대통령한테 가서 아니, 물어보세요. 선배는 억울하게 옥살했으니까 사면복권 된 거고. 그 저기 그거는. 박근혜 예. 메시지는 저는 명확했다고 생각해요. 유영하 공천조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저는 그리고 그걸로 3일 천하로 끝났어요. 그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나왔을 때 제가 MBC 프로에 출연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물어봐서 아 저거 유영하 혹시 공천주라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배제했잖아요. 신청했어요. 배제됐죠? 그리고는 옥중 지금 뭐 메시지가 아니에요. 말이 배제 아직 많습니다. 안 네. 됐어요. 옥중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이라고 아니, 혼자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 이번에 뭐 그분이 원래도 그렇게 치밀하거나 스마트한 분은 아니지만 그 자충수를 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냐면 옥중에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아 있으니까 저 사람의 심중이 뭘까, 이른바 박심이 뭘까 이걸 막 해석하려 들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석 논쟁도 벌어지고 이때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드러냈는데 이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렇고 뭐 세상이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아마 유영하 변호사 공천 탈락하면 이제 박근혜의 정치적 영향력은 끝났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미풍도 아니고 차전 속의 태풍 정도로 그칠 거라고 보고, 만약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공천을 준다. 그럼 이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미래한국당의 공천은 미래통합당이 개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개입해요.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은 다시 도로 박근혜당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미래한국당도 골치가 아플 거예요. 유영하 공천을 두고서. 근데 이제 저는 어떻습니까? 아니, 먼저 얘기하세요. 뭐 그러니까 별로 사회자가 고민하고 좀 별로 고민하고 시간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잠시만.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 공천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범여권에서 저게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냐를 보는 잣대로 삼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게, 아까 뭐 정봉주 의원님이 언급하셨지만은 공천 배제의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프레임을 키워놓으면요, 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당이 벗어났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공천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양쪽 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여튼간 그 지금 뭐 조원진 대표나 아니면 김문수 대표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이 다른 형태의 친박 정당들은 마패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만으로도 상당히 근데 그건 아직 몰라요. 이 대목에서 그러면 아니 갑자기 잠깐만요. 새로운 편지가 나와 절로 가요? 그거 아직 몰라요. 이 대목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당해갖고 또 큰 소리를 쳐야 돼요. 자기 룰이 있어요. 뭐냐면 황교안 대표 분노하라 이래야 돼요. 얼마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없으면 감옥 가고 20년 그 선고받은 사람이 이걸 리더십이라고 편지를 보내요? 이걸 황교안 대표를 무시한 겁니다. 원래 분노해야 무시해요. 돼요. 원래 무시해요? 네. 서로 무시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결국에는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라는 거죠. 아, 근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직 몰라요. 아직 근데, 모른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게 친박 신당의 그 득세를 원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반응이 없었다 그랬는데 아니죠. 메시지 나온 날 반응이 엄청났죠. 거의 감동하는 메시지가 나왔죠. 저는 립 서비스라고 보는데. 아니요. 그런데 저는 개별적으로 다른 분은 모르겠고 황교안 대표는 조금 감동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통합이 필요했었으니까. 예, 그리고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이 저게 이제 성립이 되려면 자유공화당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 미래통합당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메시지에 감동 감화됐다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자유공화당에서 통합을 제안했고 우리는 비워놓고 기다리겠다고 하는데도 뭐 조원진 지역구에 다 공천하고 뭐 됐어 거의 됐어 이런 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박근혜에 대한 약간의 신비주의가 있는데 실은 격해졌다? 실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가 유영한데 유영아는 그거 가지고 호가호위하고 그냥 그 정도 선이다. 요즘 박원석 의원님 저랑 계속 방송하시는데 보수 정당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아니, 크게 제가 해석할 말씀드리는 필요가 건 없다. 네.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정서적으로 대통령은-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정치를 시작할 때 누구나 자기 기반을 갖고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있다고요, 뒤에. 세력 없이 어떤 정당에 가서 후보가 되거나 그건 양자가 되는 거거든요. 양자가 되게 서러워요. 그런데 그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번을 모른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등등. 박근혜 대통령이 허리 아픈데 뭐 의자를 안 넣어줬다 뭐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극기 세력으로부터 일정하게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비난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실은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비난하지 마라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서적으로 좋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해서